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던지는TV의 던지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8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시황,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좀 보고요. 밸류에이션도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뉴스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가 실적 호조 그리고 FOMC 결과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중국이 어떻게 될까 좀 그게 중요한 거였는데, 중국 지수들이 모두 살아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3분기에도 3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대비 증가할 거라는 전망세를 내놨어요. 저는 요번에 2분기까지 발표하고 나면 3분기가 이제 기저효과가 없어지니까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3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갖고 20% 증가하면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출입은행은 당연히 뭐 국가기관이니까 이거 뭐 대충 내놓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방금 전 소식은 좋았는데 요건 또 조금 꺼름직하네요. 4차 대유행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기업 경기 전망치들을 6개월 만에 비관론으로 좀 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경제연구원이죠. 한국경제에 따르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네요. 근데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8월 전망치로 봤을 때 95.2입니다. 100 이하로 떨어지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100 이하를 밑돌았어요.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밑돌았기 때문에 또 요거는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제지표라는 것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라서 딱히 이거는 위로 간다, 앞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서, 어쨌든 위에서 봤다시피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증가한다는 것. 수출이 증가한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그건 굉장히 좋은 뉴스, 굿 뉴스. 요거는 조금 bad 뉴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런저런 모든 경제 상황과 지표들이 나타나는 오늘의 시황은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0.18% 올라서 마감되고요. 코스닥은 0.82% 마감됐습니다. 또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사주니까 올랐고, 코스피는 뭐 그저 그러네요. 다행히 선물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방. 콜옵션 상방, 풋옵션 거의 2배의 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큰 변동은 없고요. 다행히 뭐 외국인들이 많이 안 빠져나간다, 요 정도로 위안을 삼으면 됐고, 오늘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율이 제가 찍어놓은 115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항상 옐로우 카드고요, 그죠? 여기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경계심을 풀어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제일 안심이고요. 어찌됐든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태세를 좀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리포트가 한 종목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GS건설이 목표주가 상향을 냈어요. 지금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또 건설 정책 부합하죠. GS건설은 목표 주가를 5만원 중반까지도 다 잡으셨네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대교가 좀 올랐는데 주가는 좀 소원합니다. 대한유화도 참 좋은데 주가가 좀 소원하네요. 디오 역시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는 보고, 오늘 디오와 관련이 있는 또 우리 임플란트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굉장히 오늘 기염을 토했습니다. 삼성물산도 목표 주가가 18만원 정도로 오른 걸 있고요. 오늘 제가 삼성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가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은 기관 외인 수급이 오늘 1등으로 최고 셌습니다. 아이센스 계속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ST팜, 자이SND, 한라홀딩스, 현대오토웨브도 좋습니다. 좀 더 오늘은 제가 삼성전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오늘자 리포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금융투자에서는 브레이크다운을 잘 해놨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건 다른 리포트를 보고요. 브레이크다운 한 거 좀 볼까요? 모든 사업부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하면서 MLCC, 기판이익 증가, 카메라 모드는 예상보다 나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패키지 기판이 초강세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MLCC는 IT용 소형 초고용량 제품 확판으로 인해서 매출액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었고요.
패키지 기판 역시 풀 가동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양의 패키지 기판이 호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역시 비록 1분기 대비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중화권 매출 호조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요건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금투에서 내는 것 중에 한번 볼까요? 쭉 같은 내용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리뷰니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라믹 커패시터의 수출 ASP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예. 세라믹 커패시터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MLCC입니다. MLCC를 세라믹 커패시터 수출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중량 역시도 늘고 있습니다. 수출 ASP 늘어나고 있고 수출 중량 늘어나니까 수출 금액도 늘어나겠죠. 요건 조금 애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요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중요한 컴포넌트 솔루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보시면 매출도 3분기의 포워드 3분기를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전부 다 지금부터 늘어나고 있고요. 4분기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좀 사실은 다 약세입니다. 그렇죠? 예,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죠. 25%가 됩니다. 그렇죠? 네, 보고서를 좀 훑어봤더니 업황도 그렇고 앞으로의 3분기, 4분기도 그렇고 회사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저만의 독특한 방식이죠. 추정 EPS와 P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내는 건데요. 지금 얘가 좀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매출액과 EPS 성장률은 11%와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22년 포워드포를 땡겨 온다면 지금 딱 요 위치입니다. 그죠?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19만 2천원에 끝났으니까요. 중간 가격보다는 높아요. 근데 얘가 지금 퍼 14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포워드포를 땡겨온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내년 포를 땡겨온다면 여기 포지션이고요. 최고가를 준다면 22만 4천원까지도 줄 수 있겠다 싶어요. 대부분의 목표주가는 25만원, 7만원 잡아놨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22만 4천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부터 한 16%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번에 나왔던 그 반영치들이 아직 안 된 거라서 요거보다는 좀 더 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하고 수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건데요. 삼성전기 오늘 외인과 기관이 다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 순매수, 외인 순매수가 1등이었습니다. 1등. 이렇게 쫙 쓸어 담았습니다. 이만큼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보셔도 삼성전기가 앞으로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보시면은 제가 그어놓은 선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18만 8,500원을 제가 그어놓은 선이었는데 이건 오늘 그은 게 아니고 계속 제가 그어놓은 선인데 여기에다 갭 상승해서 딱 올라갔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7만 9천원과 18만 8,500원 사이에서 놀다가 다음 단계인 18만 8,500원에서 20만 1,5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놀게 된 거죠. 만약에 내일 눌림을 준다면 저는 18만 8,500원이 맥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까지 눌림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떠든 사람은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